최근 국내 ETF 유망 섹터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업종과 BBIG라고 하는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주와 같은 성장 우량주가 장기 투자로 유망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탐욕스러운 농부 그리디 파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소재로 말씀드린 게임 이야기에 이어 게임과 관련한 핫한 ETF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ETF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세 번째 이야기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로 했었죠. 오늘 세 번째 이야기로 ETF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TF, 상장지수 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말 그대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 즉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서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을 말합니다. 지시드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투자 상품으로 흔하게들 가입하는 펀드, 그건 액티브 펀드라고 합니다. 채권형, 주식형 또는 채권 혼합형, 주식 혼합형의 혼합형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적립식으로 매달 따박따박 혹은 일시금으로 난 거치식 등 금액을 어떻게 불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죠.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도 종류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주가 지수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스피 200이 오르게 되면 동반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수익률이 하락하는 펀드가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런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서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이 ETF라는 거죠. 지시드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런 ETF는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펀드 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 모두를 가지고 있는 종합 상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ETF 하면 인덱스 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 분석 후 투자하게 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죠. ETF는 특정 산업의 업황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고 ETF 투자는 소액으로 다양한 주식들을 비율 좋게 분산 투자가 가능해서 리스크 헤지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ETF 하나만 매수해도 그 ETF가 보유한 주식을 다 매수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돈은 별로 없는데 많은 주식을 또는 우량 주식을 한꺼번에 사고 싶은 사람, 저도 그렇고요. 우리 지시드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 매수, 매도가 가능하기에 투명성 및 종목 구성을 매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ETF 같은 경우엔 네이버 금융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네이버 금융 들어가셔서 국내 증시에서 ETF로 들어가시게 되면 해당 종목을 선택해서 보면 되는데 카테고리별로 잘 나눠져서 생각보다 보기가 쉽고 편합니다. ETF 상품명은 운영회사 이름, 그 다음에 추종 지수, 그 다음에 별도 운영 전략 형태로 ETF 상품명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고 하면 해당 ETF 상품명을 딱 보더라도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상품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코덱스 200의 주가 그래프를 보면 시간마다 금액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식처럼 변동하죠. ETF 종류는 코스피, 나스닥의 지수, 특정 산업의 업종, 섹터, 국채 및 회사채의 채권, 금, 은, 원유 등의 원자재로 나뉘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 ETF,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ETF인데 해외에 투자하는 해외 ETF, 외국 시장에서 상장된 ETF, 글로벌 ETF, 여기서 얘기하는 글로벌 ETF의 대부분이 미국 ETF를 의미합니다. 이런 글로벌 ETF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 운용사별로 ETF명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타이거라고 표기하고요. 삼성자산운용에서는 코덱스라고 표기하며 KB자산운용은 KB스타,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킨덱스, 한화자산운용은 아리랑, 키움자산운용은 코세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거 ETF, 코덱스 ETF, KB스타 ETF, 킨덱스 ETF, 아리랑 ETF, 코세프 ETF
이렇게 국내 운영사별로 ETF명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ETF 유망 섹터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플랫폼과 같은 업종과 BBIG라고 하는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주와 같은 성장 우량주가 장기 투자로 유망하다고 합니다. 또한 미래 세대의 기후변화 등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착한 기업 운동으로 핫한 ESG, 환경, 책임, 투명 경영 테마와 같은 ESG 테마와 관련된 ETF가 투자 유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TF는 한국에서 2002년도 월드컵 시즌에 도입되었고 현재 한국 ETF 시장은 작년 말 기준 52조 규모로 성장하면서 대표적인 간접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이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투자자에게 이렇게 크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수익성, 비싼 비용, 매매의 불편함 같은 공모펀드의 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이런 ETF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 또한 단연 개인입니다. ETF는 지난해 말 468종으로 전년 말 대비 18개 종목이 늘어났고요. 일평균 거래 금액도 1조 3천억에서 3조 8천억으로 188.3%가 증가했습니다. 최근 3개월 성과가 가장 좋은 ETF는 타이거 200 IT 레버리지로 86.86%의 수익률을 내는 결과를 만들었고요. 많은 뉴딜과 관련된 ETF도 20에서 30%의 고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선도하는 업종에 투자하고 싶지만 직접 투자가 부담스러운 서학개미들도 ETF에 몰리고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 주식 ETF 중 시가총액 1,000억 원이 넘는 게 무려 16개가 되고요. 해외 상장 ETF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250만 원까지만 기본 공제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 투자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는 환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GCD 여러분, 국내 ETF 혹은 해외 ETF 어느 게 유리할까요? GCD 여러분들을 위해 이해 쉽게 정리하자면 첫째, 고려해야 될 거는 세율입니다. 두 번째, 손익통상이고요. 세 번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이고요. 네 번째는 환율, 다섯 번째는 거래수수료, 여섯 번째는 펀드 수수료를 반드시 고려해서 국내 ETF냐 해외 ETF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와 해외 상장 ETF 중에 손익과세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지만 해외 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22%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고요. 손익통산과세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해외 상장 ETF는 손익통산과세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이상에 해당되고요. 해외 상장 ETF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본다는 가정하에 투자 금액이 적을 경우에 과세 측면에서는 해외 ETF가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해외 ETF가 유리하고 투자 금액이 클 경우는 한국 ETF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을 참고하면 매매 차익이 833만 3천 원까지는 해외 ETF가 유리하고요. 833만 3천 원 초과부터는 한국 ETF가 유리합니다. 따라서 GCD 여러분들 중 탐욕스러운 농부가 되기 위해 종잣돈 혹여나 투자할 돈이 많으시다면 국내 ETF가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소식은 지난달 캐나다 증시에 상장한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었는데 출시 일주일 만에 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700억 원의 자금이 몰리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을 따르는 세계 최초 ETF 퍼포즈 비트코인 ETF BTCC는 지난 2월 18일 토론토 증권거래소 상장 이후에 운용자산 AUM이 5억 9천만 달러 이상이 불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주가는 8% 이상 하락한 것과 대조되고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다가 다시 급락하면서 ETF 주가 역시 곤두박질 쳤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높은 변동성 때문에 직접 투자하기엔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이 직접 소유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투자 대안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ETF들 모두가 GCD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 개인퇴직 계좌인 IRP, 개인연금으로도 담으실 수 있음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GCD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발전하는 탐욕스러운 농부 그리디 파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GCD 여러분들의 탐욕스러운 농부 그리디 파머였습니다.